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선생님, 제 딸은 직장도 좋고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고 조건은 다 되는데 왜 시집을 못 갈까요? 남자만 만나면 왜 이렇게 헤어질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여자분들, 따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왜 시집을 못 가는지, 그리고 왜 남자복이 없는지, 또 사람을 만나면 왜 헤어지는지, 이 부분은 자궁살에 관련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궁살에 관한 설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어날 때 사주에 자궁살이 들어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상대방이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가면 의학적으로는 어떠한 설명이 없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주에 자궁살에 자궁살이 꼈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주상에 이렇게 나오면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지만 자궁에 살이 껴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궁에 관한. 그래서 정작 시집을 갔을 때 임신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임신했을 때 유산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한테 어떤 장애나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꼭 시집을 가지 않았을 때 자궁살이 있으면 또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생리통이 심하거나 내가 피곤하고 조금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염이나 이제 자궁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도 또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생리통이 유독 심해서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는다거나,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생리 주기 외에도 하혈이 계속 되거나, 근데 병원 가도 어떠한 병명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궁에 살이 껴 있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요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자꾸만 밀어내는 살이기 때문에 정작 좋은 사람이 오면 그걸 판단을 못하고 인간이 꼬여도 또 나쁜 중생이 꼬일 수가 있어. 내가 본인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둘러봐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닌데, 또 뚱뚱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조건을 따져봐도 그렇게 모자란 부분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꼬인단 말이야. 분명히 그건 사주를 따져보면 자궁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주 자체상에서 상대방한테 자꾸만 화살을 꽂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상대방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작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상처가 깊어지니까 점점점 멀어지고, 여자 쪽에서는 남자한테 마음을 줘도 남자는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버림을 받아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진짜 심하면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청첩장 돌렸는데도 깨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시집을 가서도 부부지간에 이별에 공방살이 끼기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거나 별거 아니면 이제 주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사이로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이렇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살이 있으면 고란살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옛날에는 과부살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고독하고 외롭다. 내 남편 자리가, 내 남자친구 그 자리가 남편궁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이 세상 태어날 적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청사투렁 불 밝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적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소원인데도, 평범한 일인데도 그 누구에게는 자궁살이 있으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도 여러 번 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아니면 아이가 아예
선생님, 우리 딸내미 시집갈 마음이 없나 봐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것도 자궁살이 있으면 아예 남편궁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외로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외로움을 자꾸만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요즘 세월이 바뀌어서 내가 능력 있고 그냥 개인주의 사상이 또 강하다 보니 혼자서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그걸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분한테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또 그게 이제 해야 될 일이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부분도 자궁살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과 어떠한 결실을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궁살이 있으면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근데 이 남자를 이제 만났을 거 아니야? 회사도 다니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나만 만나면 남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업이 내리막을 탄다거나 이런 경우도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건 뭐냐? 내 사주에, 본인들 사주에 자궁살이 껴있으면 상대방 남자분들이 운이 깨지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빌붙게 된다거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참 생각하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글픈 얘기인데요. 이 또한 살이라는 건 저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나 똑같아요. 병은 의학적으로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지만 분명히 이 무속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살을 낱낱이 걷어내서 자궁살 또한 풀어낼 수 있다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생각하고 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궁살을 낱낱이 걷어내고 내 병에 걸렸으면 병을 걷어내야 내 몸수가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안정이 오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이 점지가 되면 마음의 문이 또 열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또 결혼식까지도 가게 되고 부부궁의 인연을 맺고 살 적에 헤어짐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이어감으로써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손분들이 시집을 가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별을 한다고 그 문제로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게 상담을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어요. 진짜 조상에서 탈이 나서 조상 합심이 안 돼가지고 이별수가 드는 사람들 있고 또 물론 이렇게 자궁살이 껴있기 때문에 자꾸만 살면 살수록 서로한테 합의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한 또 문제가 뭐냐? 자손이 태어남으로써 내 부모를 상생을 시키고 합을 시키는 자손이 있는가 반면에 자손이 태어남으로써 상극이 되고 부모자를 갈라서게 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별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분들 가지고 태어난 사주에 자궁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 대한 고통과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 여태껏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계속 이별을 했거나 내가 정작 좋아한다고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나 너 사랑해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는데 남자가 도망가고 이별을 고하고 또 잘 만나다가 보니 어느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인간의 고초가 따르는 건 내 사주에 분명히 자궁살이 껴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가시면 미리미리 고치시면 큰 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더 큰 일이 발생을 하고 더 크게 무거워져 있을 때 고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전도 또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 딸내미 얘기 같구나 내 얘기 같구나 하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추후에 제가 이에 관한 자궁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동감하시고 또 같은 생각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행사를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은 물론 기본이고 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가야 할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제가 그 길을 이쪽 길로 가십시오, 저쪽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일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해결사, 그런 근심 걱정을 이제 덜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가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무속인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유혹에 약한 여자 관상 그리고 바람기 많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몸 이렇게 봤을 때 몸에 점이 많으신 분들,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몸에 뭐가 올라오거나, 그럼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건 점이겠죠.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건 햇빛을 많이 받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요런 거를 이제 음기의 기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강하다. 점이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적 욕구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은 바람기가 많다, 유혹을 잘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좀 호감을 보이거나 신경을 써준다거나 잘 대해줬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은 한 남자만 보고는 못 살아. 좀 마음이 갈 때야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또 더 괜찮은 사람이 생기면 충분히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꼽을 보셨을 때 그 배꼽이 앞으로 튀어나오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거나 유혹을 잘 못 참는 분들에 속합니다. 이제 좋은 배꼽의 형상을 얘기하자면 그냥 고르게 돼 있는 배꼽이 운기에도 상승을 주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평탄하다. 배꼽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그래서 꼭 튀어나온 분들이 그럼 다 바람기가 많나요? 유혹을 못 참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주관이 뚜렷하면 또 다 이겨내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꼽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대요. 네, 공허함을 또 많이 느껴. 그래서 혼자 계시면 안 돼. 어떠한 주위에서 사람들끼리 막 북적북적 대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살아야 돼.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배꼽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배우자나 연인관계, 이성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받아야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얼굴이 홀쭉한 사람. 요즘은 성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굴 펑퍼짐한 거보다는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에 너무 살집이 없어도 외로운 사주다, 복이 없다, 박복하다, 또 바람기가 많다, 유혹을
못 이긴다. 이게 이제 바람기가 많다고 해서 남자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내가 마음 둘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홀쭉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차라리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좀 약간 살집이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본인이 남자복이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사랑받고 살 수 있는 방법에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얼굴 크기에 비해서 입술이 너무 작거나 귀가 너무 작거나, 네. 그 뭐 항상 뭐든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작거나 입술이 작으신 분들은 어떤 유혹에 잘 못 이겨요. 예, 달콤한 말을 하거나 진짜 뭐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별을 어떻게 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에도 현혹이 돼서 전에 만나던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 금이 가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여성분들을 딱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참 눈빛이 촉촉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이 촉촉하거나, 네, 그리고 곁눈질해서 사람 쳐다보거나, 네, 그리고 흘겨보는 눈,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바람기가 많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곁눈질해서 사람을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흘겨보는 눈은 본인들 운을 떨어뜨리는 그 습관 중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습관을 고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바람기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본인네들 운을 깨지게끔 하는데 이게 진짜 선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쳐다볼 때는 눈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쳐다보는 게 서로의 믿음도 주고 어떠한 운적인 부분도 상승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웃을 때 왠지 저 사람은 웃는 게 가식적이야. 어머, 야, 웃고 있는데 되게 썩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쳐다봤을 때 웃음의 그 표현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든가, 가식적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웃음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바람기가 많은 사람, 관상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덧니가 있기 때문에 웃을 때 좀, 입을 가리게 돼요. 습관적으로. 왜냐면 창피하니까. 그리고 이빨도 뻐드랑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어떠한 걸 감추기 위해서는 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 뭐, 호호호 웃을 때도 일부러 가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다. 유혹에,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거나 또, 뭐, 웃을 때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뭔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 네. 근데 그런 분이 더군다나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네. 또 뭐 웃을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럼 분명 그 상대방의 마음은 진심이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제 여자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건 왜냐?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남자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건 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인연이라는 건 좋게 시작했으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그 만남이 끝날 때는 그래도 그 만남 자체가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냥 또 헤어졌어도 좋은 사이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사람의 성향
성향과 뭔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째로 술을 좋아하는 분. 저도 예전에 시인 받기 전에는 말술을 먹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게 저도, 그래,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낮에도 술, 밤에도 술, 자고 일어나서 깨면 술,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자길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건 제가 먹은 술이 아니라, 조상님 전에서 먹인 술이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술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걸 좀 떠나서 술을 먹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네, 또,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술 없이 못 살겠어. 술에 의지해서 그 시간을 때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올까봐 그냥 반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런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은 여성 중에 포함이 되고 유혹에 약한 여자에 포함이 되는 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 슬퍼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이제 마음의 기복이 심해질 수가 있고, 또 뭔가 평범한 것보단 술이 과하게 되면 색다른 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돌파구를 찾게 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거 말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접해보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이제 변화를 고집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하얗거나 또 입술이 빨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바람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눈을 볼 거예요. 자, 눈을 봤을 때 저는 애교살이 없죠. 네. 그렇다, 강조하는 건 아니고, 여기 눈 밑에 여기 애교살이 유난히도 튀어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눈물이 많다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장점은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서 자손을 낳았을 땐 정말 자녀 복이 좋습니다. 왜 우리 자식 복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 애교살이 유난히 튀어나오신 분들은 자식 복은 끝내주게 좋다. 네. 근데 하지만 단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하다. 네, 이거 내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욕구가 있으면 풀고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게 푸냐 나쁘게 푸냐의 차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욕구를 못 풀었을 때는 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자꾸만 나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륜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시집을 안 갔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도 또 바람을 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여건이 자꾸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눈끝을 볼게요. 끝에 잔주름이 많거나 점이 있으신 분들, 거울 잘 보세요. 네, 그런 분들은 남편 궁이 약하다, 배우자 궁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배우자가 나를 잘 안 챙기고 나를 외롭게 한단 말이야. 그럼 항상 내가 집 지키는 무슨 동물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또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빨리 빠질 수가 있고, 또 바람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잘못만은 아니야. 나를 외롭게 하고 자꾸 외톨이로 만드는데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찾게 되겠죠. 외로움은 참, 그 외로움은 돈 주고도 못 채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게 있어. 이거는 남녀 관계를 떠나서 제가 옛날에 살아온 세월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또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챙겨를 주셨는데, 부모님, 그분들이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과는 또 틀린가 봐요. 그래서 또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내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밖에 이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예, 그 마음의 공간이 또 각각이 다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각자 서로의 삶이 다 틀리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밖의 삶이고, 가족 안에,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잘 챙기셔야 돼, 진짜로.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나 또 뭐 오늘 바람기 많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서로 각각이 그래요. 뭐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또 관상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런 문제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각자 사주에도 타고난 성향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성격에도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짜임새 있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대화로서 의논공론하면서 또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눈썹이 연하거나 뭐 수치 적거나, 네, 그리고 눈썹이 수치 적으면 군데군데 또 없을 수도 있고, 딱 보기에 야, 저 사람 눈썹 좀 봐, 야, 저 모나리자 같지 않냐, 뭐 이런 말 또 걔 중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런 분들을 보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바람기가 많은 관상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술을 봤을 때 세로로 주름이 많이 가 있으신 분들도 바람기가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죠? 꼭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어떠한 이제 뭐 스킨십으로 갖다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듯 말로써도 사랑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나란 사람, 그리고 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너한테 정말 고마워. 이걸 서로 잘 알게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딴 데 눈 안 돌리고, 네, 외롭지 않으니까, 또 나는 너가 있어서 어떤 버팀목이 되고 너로 인해서 내 인생에 빛이 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서로 각자 딴 눈 안 돌리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좋은 삶과 또 서로에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점을 보다 보면 솔직히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사주를 아니까, 제 사주가 또 외로운 사주인 걸 아니까, 시집을 가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없기도 한데, 바람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또 시집 갔다가 결혼을 했다가 장가를 갔다 이혼하신 분들, 이런 이제 계기를 많이 듣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시집 갈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도 해요. 네. 또 때로는 또 혼자 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또 병들어서 각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근심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람 마음은 다 한 곳만 쳐다보고 살지는 못하는가 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맙시다. 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행복만 가득 차신 그런 삶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또 좋은 영상, 그리고 또 기쁨도 함께 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쪼개서 또 요만큼 적게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